자, 이정현 전 대표 모셨는데요. 아, 이재명의 그 사람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요. 아, 난 그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대. 와, 이렇게 뻔뻔스럽게 사진들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하위직이랍니다. 같이 9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그 바로 옆에서 사진 찍고 그랬더구만. 모른대요. 9박 11일 갔다. 본부장이 하위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그래 하위직이라서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하위직이 자살할 정도로 저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갖고 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고위직들은 도대체 저 사람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죄를 졌겠습니까? 짐작이 오히려 더 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네요. 저 사람이 하위직이면 자살할 정도면 하위직이 자살할 정도 되면은 아이고, 지금 그럼. 들키지 않는 드러내고 있지 않는 예. 고위직들은 진짜 얼마나 헤쳐먹고 얼마나 못된 짓을 그러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더 지금 의혹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위직이 자살이라면 진짜요. 책임자들은 예?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건 한 건 가지고 두 명이 자살하고 한 명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얘기했죠. 예. 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모른다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끌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예? 정치인들의 신뢰인데 이런 걸 갖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속일 겁니까 도대체? 예? 아니 근데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 지지율이 그 윤석열하고 삐까삐까하게 나오는 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은 그 뭡니까?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보수에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후보일지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찍을 사람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워낙 그 세력들을 넓히고 포퓰리즘 많이 해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을 찍을 사람은 30%라고 합니다. 20%, 30%. 그럼 50%가 남잖아요. 네, 네. 이 50%라는 사람은 사실 문재인 정권 절대 교체해야 돼. 뭐 이번에 55.6%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국민의힘도 싫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50%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0%는 좀 야권이 진짜 좀 잘할 것 같으면 팍 붙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의사표시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의사표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온대.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여당한테 대해서 비판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도대체가 공수처란 데가 검찰 개혁했다고 만든 사람들이 야권 원내대부터 시작해서 명색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핸드폰에 통화 내역을 전부 이렇게 몰래 그것도 몰래 조회를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야당이 제대로 싸울지도 모르고 코로나19가 이렇게 크게 번져가지고 무슨 10,000명이 육박하도록 이 병상이 없어갖고 난리가 아니고 이렇게 죽어가도 야당이 이거 하나 대응도 못하고 국가 재정이 엉망진창해도 대응도 못하고 집값이 이렇게 엉망진창해도 대응도 못하고 이렇게 못했다면 아우 너무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유보로 뒤로 빠져버려요. 네. 빠져. 그래갖고 표시를 안 해. 그러니까 아까 적극적인 지지자 20% 플러스 알파. 네. 말하자면 아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여론조사라도 내가 해야 돼라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중도 사람들이 붙어주고 이쪽은 30% 10% 앞서 있는 상태에서 붙어주고 근데 이 여론조사를 봐보면 30에서 3, 4%예요. 네. 30%에서 3, 4% 보대 자기 고정 지지자에서 3, 4% 나온다. 3, 4% 더. 근데 이건 20%에서 12, 3%가 지금 붙어주고 있는 거예요. 중도에서는 더 많이 가긴 갔어도. 그렇죠. 그러나 아직 찍지 않고 있는 의사표시를 여론조사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중도가 더 많이 있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장에 가면은 말하자면 정권교체 쪽으로 찍을 사람들이 지금 밉다고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55.4%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후보를 있는 대로 띄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당 선대위 중심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가지고 단합하고 뭉쳐서 나가자 이런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 사람들이 뭐라고 뭉치고 뭐라고 사기를 치고 뭐라고 저 사람들이 공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건 국민이고 국민 집집마다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국민 집집마다 저기 사무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다 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 해보면요. 집안에 있는 주부들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 정권 연장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도의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어떤 공작을 해도 먹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좀 단합하고 뭉쳐서 한 길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번에 이석기하고 한명숙이 사면해 주는데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은 비판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는 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뭐 끼어팔기식으로 내줬지만은 일주일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거론도 안 했었대요. 분위기가 청와대나 민주당이. 근데 급작스럽게 변한 거는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석기 내보내주는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석기 한명숙이 지네들 선거에 유리할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내준다는 거예요. 이석기 한명숙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겠죠. 네. 일단은 좌파 네. 세력들을 완전히 뭉치게 하는 것. 특히 이제 이석기라든가 또는 한명숙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주 좌파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좌편향의 인사로 평가를 되고 있고 특히 한명숙 그 남편 되는 분은 아주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이제 빚갚은 식으로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줬던 그렇죠.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보온성. 빚갚기 어쩔 수 없이 빚갚기였었을 것이고 이 과격 세력들이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막 이제 안 내줬다 보니까 문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공격을 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석기와 관련된 그런 아주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하고 또 한명숙 남편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 세력들이 뭉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보내갖고 그 사람들은 뭉치게 만들고 여기는 두 대통령 중에 이제 하나는 내보내고 하나는 안 내보내갖고 이제 분열하게 만들고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세대가리들이 그 자기들은 뭐 영리하다고 했겠지만은 저는 그게 꽁대가리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 세대가리들의 그런 도상에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종이 위에다 쓰는 전략이고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좌파들이 뭉치게 하는데 저그들은 뭉칠란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좌파를 내줬으니까 아이고 저 잘됐다 더 좌파로 나가라 하고 중도 사람들 움직일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다만 이제 있죠. 제가 걱정을 한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딱 보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계획이 없었었는데 내보냈다. 네. 근데 문재인 발표 내용을 보나 또 정부의 법무부나 이런 데 발표 내용을 보나 어디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내보내려고 안 했다가 내보냈느냐. 사실 그것도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있는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냐. 박근혜 사면은 박근혜의 병입니다. 아프다. 아프다. 박근혜 아프다. 병환 중이다. 처음부터도 그 이유 때문에 내보냈고 그 뒤로도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워낙 지금 대통령님께서 사실상 삼성병원에 와 있지만 사실 감옥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통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의 병환 상태가 지금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정신과 병원 출입을 했다든지 또 뭐 정신적인 어쩐다든지 그런 얘기가 이런 나와요? 얘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법무부 입에서 나오고 정부 공식 발표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한 번도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우리 대통령님의 병환입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얼마나 육체적이고 신체적으로 신체적이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4년 동안 8개월 동안 겪었으면 지금 대통령님이 이런 병명으로 갖고 안 내주려다 내보낸다 할 정도의 말하자면은 사면의 원인과 이유 처음이자 끝이 됐는지 지금 이 사람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내보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아프길래 사면 안 해주려고 하는 사면을 4년 8개월 동안도 안 해줬던 이
정말 잔인하게 잔혹하게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내렸느냐 이겁니다. 네.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님의 병환 상태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모든 그게 차단이 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출입하고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 가깝게서 모셨던 뭐 비서시장님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아주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지금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똑같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금 그 위중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병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왜 이 사면이 갑작스럽게 병환 때문에 이루어질 정도로 이 병환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아주 너무 가슴 졸이면서 저는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님의 사면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뿐만 아니고 가까운 몇 사람들의 가까이 모셨던 몇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대통령님의 이 사면을 이번 대선에 그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으로 인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자체가 이번 대선에 어떤 변수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논평할 얘기도 많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명예회복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용하지 말아줬으면,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 변수가 되지 말아줬으면, 변수로 만들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 대통령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의 그냥 저희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무슨 말인지 제가 딱 이해가 돼요. 지난번에는 총선 전에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면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그랬는데 그거를 해석을 자기 각각으로 해서 그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메시지도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내를 중심으로 해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했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도 누구누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왜곡하더라고요. 자기 편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벌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디 당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무슨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뭐 지지 선언했다는 비슷한 식으로 집회를 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파리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이용하는 거 벌써 시작됐던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력이 거기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 뜻이 좀 이해가 합니다. 이번에도 벌써부터 파리가 시작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파리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던 사기 탄핵 또는 그 말하자면 그런 촛불 사기를 주도를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에 이용할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면이 된 것은 어쨌든 그 대통령님의 건강을 다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거기다 말 붙이기 싫습니다만은 대통령님의 그 사면에 대한 입장 얘기도 저희들이 참 이해 안 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변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냥 이대로 하고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컨텐츠, 윤석열의 컨텐츠로 팍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들이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윤석열을 가깝게서 모시고 있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손들도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선대위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선대위를 제끼고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는 순간 이건 완전 윤석열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쪽에서는요. 이번에 송영길이가 안철수를 마치 자기들하고 손잡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철수가 바로 이런 세력들하고 하지 않는다고 바로 받아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무엇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고요. 아까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것처럼 대통령 자료 후보 빼놓고는 다 내줘라.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줘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안철수 또 김동연 손학규 끌어안을 수 있는 한 다 끌어안으십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누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불리해지고 내 위치가 약해지고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거요. 대통령 후보가 딱 대통령 되잖아요. 지금 유리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 자기들이 일 다 하고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요. 내가 역대 대통령 다 봤어요. 그런 만큼 그 사람들은 버림받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견제를 해갖고 그게 많이 안 돼요. 꼭 자기가 지금 공신인 것처럼 아직 선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남 들어오면 이래서 손해 저래도 손해 하는데 그거 하지 맙시다. 일단 정권 교체를 해놓고 봅시다. 해놓은 뒤에 뭘 따집시다. 그러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 정권이 연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손학규, 이 정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안철수, 김동연까지도요. 보낼 수 있는 한 주변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요. 물밑으로 해서 다 끌어안읍시다. 다 끌어안고 하나로 갑시다. 그리고 나 참 지금까지 이준석 욕 무지하게 했는데 이준석이도 어쨌든 20, 30대들에 대해서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20, 30대 마음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우리가 보수가 콩가루가 아닌 한은 보수의 정당의 현재 당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이준석 욕 많이 하고 하는 거 충분히 기분 이해가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당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더 정말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이 대선 앞두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는 뽑힌 선거로 된 당대표고 현직 당대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전 분열을 하면 안 되니까 또 그 사람이 20, 30대들한테 대해서는 할 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호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서도 지금 안철수도 데려온다는 판에 당 안에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해가지고 선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뭉쳐서 갑시다. 참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런 행태들 누가 농공 행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기억을 하고 지금은 뭉쳐서 하나로 갑시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공 행사 벌써 따지고 누구 나쁜 놈 누구 욕하고 해갖고 정권 교체 못하고 난 뒤에 가갖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준석을 욕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욕하게끔 자꾸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저렇게 깎아내리는 발언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 이준석부터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막은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대표를 끌어내리자는 겁니까? 선거 20일 그럼 누가 좋아? 제거하는 게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게 완전히 문재인이 돕는 거고 이재명이 돕는 거지. 지금 이 판에 70일 남겨놓고 현직 당대표를 뽑힌 당대표를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끌어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깨춤을 추고 좋아할 사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인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앞장서 갖고 이재명이 돕자는 겁니까? 그럼 이준석이가 빨리 자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중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준석이도 이번에만 하고 정치하고 말 사람이 아니고 미래까지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아까 말 좋다 이거야. 아니 윤석열한테 아무도 다른 사람들 말 못한다. 내가 바른 말 하겠다라고 한 말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선거 중이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얼마든지 조용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보다 더 하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중이니까 본인도 자중자애하고 또 나머지 지지자들도 지금 와갖고 이준석이 끌어내리면은 완전히 이재명이 돕는 그런 이적 행위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같이 죽는 길이니까 전부 다 좀 참읍시다. 자중을 하고
그렇게 참으니까 저거 계속 천방지축 중이병처럼 저렇게 날뛰니까 그걸 따끔하게 지금 2달 남았을 때 늦었지만 빨리 제거해야 리스크를 제거해야 고름을 짜야 그 다음에 나중에 팔다리 안 자르지. 지금 계속 되면은 선거 코앞에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선거 일주일 남았어. 거기까지 끌고 가다가 계속 터뜨리고 해서 진짜 어떻게 속수무책이 될 지금은 2달이란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뭔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저는 공조직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예. 공조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거로 뽑힌 사람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끌어내리고 난 뒤에 지금 그 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질의멸렬, 괴멸이 대선 주자가 1% 이하 이런 당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뭔 일을 쓰지 않습니까?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지금 똑같은 심정이었습니까? 대통령 끌어내려. 국민들이 욕하고 비난하니까 대통령 끌어내려. 거기에 동조해갖고 우리 당 사람들이 대통령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당이 한 번이라도 회복이 됐습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끌어내리기부터 한다고 근데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준석은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안 하고 당에 잘못된 일은 안 했지만 이준석이 자꾸 해당 행위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준석이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 당은 20, 30대가 설 자리가 없어. 20, 30대가 언제 우리 마음에 닿는 행동을 합니까? 당연히 자기 집에서도 20, 30대들이 부모들 눈에 안 차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지금 이준석이를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20, 30대들은 당연히 어른들 눈에 안 차는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그게 통해요. 왜? 아니 왜 저기 당대표를 무시하느냐? 아니면은 왜 너희들 당 지도부를 놔두고 또 왜 밖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냐? 이 말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요. 사실 윤쪽에서도 그 부분은 고쳤어야 돼요. 진즉 고쳤어야 돼요. 이준석이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후보도 자기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에 대해서 통제를 시켰어야 됐다고. 그게 지금 이준석이 그걸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른들 심정은 그렇게 하지만은 같은 20, 30대들은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나마도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이준석을 끌어내려버리는 순간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금태섭이다 뭐다 바른말 했다고 뺐다간 얘기했다고 막 그 경계해갖고 쫓아내는 거가 뭐가 다르냐? 당대표를 같이 뽑아놓고 몇 사람이서 그걸 끌어내려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심정들이 참 우리 국민의힘을 아끼고 보수파를 아끼는 심정들의 어른들의 심정들이에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인질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인질이 돼가지고 자꾸 저렇게 날뛰니까 이게 그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 말대로 캠프에서도 좀 자중하고 이준석이 끌어안고 이준석이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전화라든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쓴소리를 개인적으로 하든가 전화로 하든가 그래야지 방송마다 그것도 좌파 방송만 골라다니면서 나가요. 국민의힘 비판하는 좌파 방송도 KBS, MBC, 교통방송 무슨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도 꼭 좌파 방송만 나가서 그러면 걔네들은요 이준석이 요만큼 디스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확대 재생산해주고 윤석열이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데 이준석이가 매일 하루에도 몇 건씩 터뜨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계속 되니까 이게 이준석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누가 어른이라도 나서서 지금 이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얼마든지 혼자 단독으로 만나서 전화로 해서 비판해라. 그러나 선거 이기게끔 하려면은 제발 방송에서 저 후보를 깎아내리는 적전 분열을 시킨 자기네들 분열을 시키는 아군 등에 칼 꽂는 행위는 당 대표로서는 하지 말아라. 일반 의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표잖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하고 뭐 본인들이 뭐라고 부인하든 말든 한 노선을 해왔었던 한 길을 같이 해왔었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차피 총괄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내부 자제시키고 또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도 어른 노릇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나도 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건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공당이 아닙니다. 누구는 입이 없어서 못하고 말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도 제가 진짜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이 권력 계통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를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승복하고 따르고 복종해야 될 때 복종하고 승복해야만이 자신이 남을 승복하고 복종시켜야 될 자리 갔을 때에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지는 안 해놓고 맞아. 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복종 안 하고 승복 안 하고 해놓고 지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남보고 승복하라고 그러고 복종하라고 한다 그러면 도둑놈 아닙니까 그거? 어떤 누구도 뭐 이준석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절대적으로 남한테 승복할 줄 알아야만이 남을 승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다 그 점수를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고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럴 때에는 모든 게 후보 이주다. 그러면 당 대표가 후보 이주로 당 대표로서의 승복과 복종을 할 줄 알아야만이 나중에 또 다른 위치에 갔을 때 본인도 남에게 요구를 합니다. 본인을 해놓고 나중에 그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있고 그렇지. 기억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부 다 어떤 그 극단적인 그런 발언, 극단적인 대책, 극단적인 그런 성질만 서로 간에 내지 말고 진짜 뭉쳐야 됩니다. 진짜 이 벼랑 끝에서 빨리 멈춰야 됩니다. 벼랑 끝에서 멈추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이정현 대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정현 대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에는 당 대표 선배잖아요. 당 대표를 해줬고 선배잖아. 나이도 선배지만 당 대표 선배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찾아가셔서 이준석 후배님, 좀 개인적으로 윤석열을 비판하든 얼마든지 창구가 열려 있으니 그렇게 해야지. 방송에 나가서는 떠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윤석열한테도 가서 이준석이 저래도 2030을 데리고 지금 분열하면 안 된다.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좀 만나서 잘 좀 타이르고 그다음에 홍준표도 만나서 또 친하잖아요. 또 홍준표도 만나서 또 아이고 선배님, 홍 선배님 이게 지금 이러면 볼상사 나와요. 좀 선배님 좀 자중해 주시고 정권 교체 좀 미랄이 돼 주시고 이거 우리 이정현 대표가 바쁘시게 좀 움직여서 좀 절충 거강권 좀 노릇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적임자 하신 거 같아요. 적임자. 오늘 방송은 듣다 보니까 해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또 지금 이제 우리 내가 존경하는 이봉규 아이고, 선생님께서 지시를 하셨으니 아니요, 지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청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봉규 TV에 뭐 말주변도 별로 없고 무슨 말씀? 흥분만 하면서 와가지고 토론 최고 잘하시네. 그 동안에 너무 재미있게 우리 시청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대선에 좀 이런저런 물 밑으로의 역할을 좀 전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봉규 유튜브를 포함한 다른 유튜브들까지도 제가 좀 당분간 좀 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만 그렇지. 좀 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그 뒤로도 항상 와서 이제 또 이봉규 선생님 여러분들 시청자들하고 많은 그런 교류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동안에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호통도 쳐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 적임자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시기에는 비상시국에는 그런 분이 필요한 시기예요. 네. 그걸 조종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네, 맞습니다. 그 조종자 역할을 그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당 대표보다 저는 더 어려운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당 대표 해보셨지만 그것도 엄청난 사명이지만 예. 지금 이 시기에 이 조정 역할,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네, 네. 잘 조정해 주시고 네. 꼭 나라 살리는 일에 그 숨어서 하는 일이 더 빛나는 일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그 거강꾼 역할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